네, 문학특강 마지막 종강입니다. 교재는 200페이지에 작품번호 51번 되겠습니다. 윤동주 길 주목. 자,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얘기할 텐데 이렇게 담이 있어요. 돌담이 있고요. 이 돌담은 세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요. 풀 한 폭이 없는 길을 화자는 걸어가고 있다. 돌담 안에 세 개가 있고 돌담 밖에 세 개가 있는데 돌담 밖을 걸어가고 있는 화자인 나가 있다. 그리고 돌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다. 돌담 밖을 걸어가는 나는 현재를 살고 있는 현실적인 자아가 되겠고요. 돌담 안에 있는 나가 본질적인 자아가 되겠습니다. 네, 자기가 잃은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있는 돌담, 길, 돌담, 세무는 모두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자는 돌담 안에 있는 나를, 본질적인 자아를 찾고자 합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바로 자아의 극복 의지를 나타냈다.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하는,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자아의 극복 의지를 나타낸 시, 윤동주의 길입니다. 제목이 길은 세모를 취하겠죠. 부정적인 의미로 암울한 현실이에요. 네, 지금 얘기한 것이 서브노트의 내용이었어요. 지문 가겠습니다. 1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첫 번째 1년, 상실감이 되겠어요. 2년,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 세모 1번.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세모 2번. 길 위에 긴 그림자 들이우고 길은 길 세모 번호 3번 마저 다시고요. 세모단 돌담 쇠문 길은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이에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늘 동그라미. 적습니다. 자성찰의 대상. 자성찰의 대상. 가로 열고 반성의 계기. 바로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성찰의 대상이에요. 2, 3, 4, 5연 묶어서 네, 윤동주 시에서 일관되게 나오는 부끄러운 자기 반성 되겠어요. 부끄러운 자기 반성. 6년 앞에 끊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은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내에다가 세모. 요거는 현실적 자아. 현실적인 자아. 형광펜 마지막 밑줄 쫙. 잃은 것 동그라미. 이것이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본질적인 자아. 그 자아가 바로 존재의 참모습이죠. 찾는 까닭입니다. 6, 7년을 묶어서 자아의 극복의지, 회복의지, 극복의지 나타냈어요.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자 함이 되겠죠. 참된 자신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왼쪽에 알맹이 19풀이 두 번째 거 풀 한 폭이 체크.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가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5줄 줄 쳐요. 그것은 하늘이 나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끄러움은 내가 비본질적 존재임을 깨우쳐주고 반성하게 만들며 담 저쪽에 나를 찾도록 북돋아 준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주제, 자아와 역사 회복의 의지. 다음. 작품 번호 52번. 264 꽃. 이 시의 제목인 꽃은 저항 의지를 나타내요. 네, 역시 이 시도 일제강점기 저항시의 대표작입니다. 서브노트 필기한 거, 가뭄과 추위는 일제치하의 극한 상황이 되겠고요. 꽃과 꽃맹아리는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입니다. 제비 때 너 꽃성은 조국 광복을 의미합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1년. 동방은, 네, 여기서 동방은 조국을 말합니다.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그때 세모 극한 상황이 되겠어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꽃 동그라미 저항 의지. 내 목숨을 꾸며 쉼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 세모 극한 상황. 1년의 그때랑 이꼴. 천새벽은 눈속 깊이 꽃 맹아리 동그라미 저항 의지. 1년의 꽃과 같습니다. 이꼴. 꽃 맹아리가 옴짝거려. 제비 때 동그라미 번호 1번 다하세요.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1년 2년 묶어서 극한 상황에서의 저항 의지. 극한 상황에서의 저항 의지. 3년 앞에 끊어. 한바다 복판 용소 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꽃성 동그라미 2번.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물이더라. 네, 회상의 물이 밑줄. 광복된 조국의 후손들이 되겠어요. 광복된 조국의 후손들. 형광펜 손에 잡고 마지막 밑줄 쫙.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보리라. 너에다가 동그라미 번호 3번을 맞아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알려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번호단 1에서 3번. 조국 광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3개 나오는 거는요, 이게 시험 문제라 보시면 돼요. 객관식 감이 되겠습니다. 1번이 뭐였죠? 예? 제비때. 2번 뭐였죠? 꽃성. 3번은요? 너. 그 3개 뭘 나타낸다고? 조국 광복을 나타낸다. 알겠지? 예. 시험 문제예요. 다음 기억에서 리얼 중 의미가 다른 하나.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3개가 번호 달리고 다른 거 하나가 달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년은 조국 광복의 염원. 제3년 조국 광복의 염원 되겠습니다. 출칩시다. 왼쪽에 특징이 2번 점층적 시상전개 이루어짐. 슈크풀이 세 번째 거 바람결 따라 체크. 알맹이 중간에 밑줄.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저버리지 못할 약속처럼 다가올 봄날을 위해 그는 내 목숨 꾸며 쉼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광복된 그날을 불러보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5조.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5조.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 풀이 읽겠습니다. 현실은 다 같이 시작. 현실은 하늘도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나도 극한적인 시대 상황에 맞서 목숨을 다바쳐 쉬지 않고 해결해가고자 한다. 현실은 북쪽 툰드라의 산새벽과 같지만 봄방울이들은 눈 속에 깊이 파묻혀서도 꽃을 피우려고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제비때가 까맣게 날아올 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먼 날이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광복의 그날을 나는 그려본다. 그곳은 한바다 복한 용소 숨쉬는 조국 해방의 모습이며 꽃에 취한 나비처럼 광복의 기쁨에 취한 우리 민족
일종의 모습을 오늘 나는 여기서 불러보려다. 이어서 작품번호 53번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제목의 슬픔은 동그라미, 기쁨은 세모입니다. 슬픔이 나로, 기쁨이 너로 의인화됐어요. 나가 너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브노트 필기한 거 봐주세요. 네, 바로 슬픔은 이타적인 삶이에요. 남을 위하는 나가 되겠고요. 이와 대조되는 기쁨은 이기적 삶, 너가 되겠어요. 나가 너희가 말하는 방식을 통해 2번 이기적 삶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우리가 눈발이 되어. 안도현 아까 배웠었죠? 번호가 몇 번이었나요? 아까 47번이었나요? 47번 아닌데? 40번이었죠? 우리가 눈발이 되어가 아니라 우리가 눈발이라면, 정확하게 우리가 눈발이라면, 아까 작품번호 40번 있었죠? 이거 두 개 완전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같다? 주제가 같다. 이거랑 40번이랑 53번이랑 동일한 주제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동일 주제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역시 비교하는 문제, 두 작품의 주제의 공통점 묻습니다. 주제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슬픔 동그라미. 이타적인 삶이에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주겠다. 역설법입니다. 소중한 슬픔, 이게 바로 역설이에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줄치고 번호 1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아, 이 새끼 나쁜 새끼죠. 그 불쌍한 할머니이신데 그 하나 사드리지 못할 망정, 그걸 깎으면서 또 기뻐하는 얼굴의 모습, 이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진짜 이기적인 새끼죠.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줄치고 번호 2번. 이게 이제 얼어 죽은 사람, 노숙자가 되겠는데,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여기서 무관심한은 인정이 메마른이 되겠죠. 너의 사랑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여기까지 1년 2년 묶어서 이기적인 삶의 반성 촉구, 이기적인 삶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3년 앞에 끊어.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한방눈 세모, 시련 고난.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봄눈 동그라미, 희망 행복. 한방눈과 봄눈 대조표시. 추웠다는 사람들 줄치고 번호 3번 맞아다세요. 추모. 번호단 1에서 3번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되겠습니다.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형광펜 끝에 두 줄 쭉쭉. 슬픔의 힘 동그라미. 자, 여기서 슬픔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의 주제가 되겠죠? 이런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되겠죠.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슬픔의 힘이에요.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스푼까지 걸어가겠다. 제3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왼쪽 알맹이 특징 밑줄 슬픔을 시적 화자로 설정하여 청자인 기쁨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함. 19풀이 첫 번째 거 살아온 추이와 체크. 알맹이 중간에 줄 쳐요. 여기서 슬픔은 남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행복과 안일에 빠져 남의 아픔에 무심하거나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이기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주제 이기적 삶에 대한 반성 촉구. 다음 54번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얼마 전까지 문화부 장관 하셨죠? 국회의원이셨고요. 여기서 당신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상처를 한 거야. 그 죽은 아내를 옥수밭 옆에 묻은 거야. 서브노트. 아내를 잃은 사별의 슬픔입니다. 그날이 7월 칠성날이었어요. 그 7월 칠성날 죽은 아내를 땅에 묻은 것이지.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성날 만나는 것처럼 나는 바람이 되고 당신은 흙이 돼서 다시 만나자는 재회를 염원합니다. 지문 봐요. 견우 직녀 밑줄 주목. 여기서 견우 직녀는 화자와 동일한 처지. 알겠습니까? 화자와 죽은 아내가 동일한 처지다. 견우 직녀가 1년에 한 번 7월 칠성날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치? 만나는 것처럼 죽은 아내를 자신과 죽은 아내를 견우와 직녀에다 비유해서 다시 만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주목. 헌안선언의 규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결사의 견우직녀 나옵니다. 그 견우직녀는 뭐의 대상?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죠?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야. 남편은 1년 동안 집을 나가 소식조차 없고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하지만 견우와 직녀는 1년에 한 번 더 만난다. 그래서 그 견우와 직녀는 비교의 대상이었고 규원가의 견우 직녀는 비교의 대상이었고 이 시에서 견우 직녀는 동일한 처지다. 알겠습니까? 아주 문제 내기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말을 하고 나니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이거. 그분이 오셨습니다. 봤어요. 시험 문제 있네. 예? 17번 문제네. 그분이 오셨다. 3개월 후를 미리 봤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죽자고 덤비네. 이날만은 만나게 하는 칠성날. 칠성날 동그라미. 여기 봐요. 여기서 칠성날은 뭘 의미하냐? 만남. 재회. 만남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견우와 직녀가 7월 칠성날 만나죠? 그 만나는 것처럼 자신과 죽은 아내도 견우 직녀처럼 칠성날 다시 뭐하자? 만나자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아내입니다. 땅에 묻고 돌아오래.
아내의 죽음이에요. 안개꽃 세모, 죽음을 상징합니다. 몇 성이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평생 당신께 옷 한 벌 못 해주고 당신 죽어 처음으로 배옷 한 벌 입혀내. 배옷 아세요? 수의 아십니까? 수의? 예, 사람 죽어 장례 때 염할 때 입힌 옷이죠. 그 배옷을 한 벌 입혔네. 옆에 적어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회한이라 그래. 회한. 후회. 그치? 아이씨, 새끼 옷 한 벌 사주지 말이야. 죽은 다음에 배옷 한 벌 입혔다는. 너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말이야. 그 저 안에 좀 살았을 때 안에 옷 한 벌 사주지 말이야. 돈 벌어서 뭐 했니? 당신이 손수 배틀로 짠 옷까지 몇 벌 이웃에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사실 굉장히 슬프십니다. 그렇죠? 1번 제1년 아내를 잃은 사별의 슬픔 되겠어요. 아내를 잃은 사별의 슬픔. 은하 건너 구름 건너 한해 한 번 만나게 하는 이 밤. 은하물 동쪽 서쪽 그 멀고 먼 거리가 하늘과 땅의 거리. 하늘은 저승, 땅은 이승이에요.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거리감을 나타냈죠. 알게 하네. 여기까지 두 번째는 생사의 거리감. 삶과 죽음의 거리감을 나타내요. 3년 앞에 끊어. 당신은 나중에 흙이 되고, 흙 동그라미 1번. 내가 훗날 바람 되어. 바람 동그라미 2번. 번호단 1번, 2번. 흙이 되고, 바람 되어. 윤회사상. 죽어서 뭔가 된다는 건 윤회사상이죠? 다시 만나지는 길을 알게 하네. 형광펜 끝에 두 줄 쭉쭉. 내가 나와 밥 갈고 씨 뿌리고 땀 흘리며 살아야 한해 한번 당신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네. 여기서 길은 재회가 되겠죠. 죽은 아내를 다시 만나겠다는 죄의 의지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3년 재회 염원 되겠어요. 왼쪽에 알맹이 특징 1번. 자전적 성격을 가짐. 네, 실제로 도종환 시인이 아내를 잃은 작가의 그런 실제 체험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감동이 떨어질까봐 안 하겠습니다. 19풀이 체크. 알맹이 중간 밑에 줄 쳐요. 떠나간 자와 산자의 멀고도 먼 생사의 거리를 절감하다가 다시 아픔을 딛고 죄의 준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통해 화자의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주제.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의 극복 의지. 풀이. 칠성날에 읽어봅시다. 시작. 칠성날에 나는 당신을 땅에 묻고 돌아오네. 살아있을 때는 옷 한 벌 못해주었지만 당신이 죽어 처음으로 배옷을 입혔네. 당신이 손수 짰던 옷까지 몇 벌들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7월 칠성날 은한물 동쪽 서쪽의 그 먼 거리가 저승과 이승의 거리를 느끼게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이름을 알게 하네. 경우 증녀가 재회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함을 알게 하네. 55번. 절정. 육스. 여기를 겨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겨울은 바로 고통을 나타내요.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야.
겨울이라는 일제강점기 아무런 현실, 그런 고통의 세월이었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돼서 이제 꼭대기 절정의 순간에 도달한 거야. 이 절정이다. 이 절정을 북방 고온으로 표현해서 이 꼭대기 절정의 순간에 발 한쪽 디디고 있어. 여기 봐요. 여기 꼭대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절정의 순간에 이렇게 있는 거 알겠지? 여기 지금 발을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다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완전히 극한상의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 상황이야. 이런 일제강점기의 꼭대기에, 맨 꼭대기에 한계치에 도달한 거야.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의 제목에서 아주 전율을 느낍니다. 이육사니까 쓸 수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절정. 딱 이 두 글자가 주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느껴봐 좀. 절정. 극한 상황의 클라이맥스란 얘기지 지금.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고 말해. 하지만 육사는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하면 무지개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희망을 본 겁니다. 요 희망은 바로 조국 광복의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 상황의 절정에서도 화자는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의 내용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매운 계절의 채찍 밑줄, 일제의 탄압이야.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북방 세모.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도 세모쳐요. 북방 고원 이걸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이 되겠어요.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다. 1년 2년 묶어서 일제치하의 극한 상황을 표현했어요. 일제치하의 극한 상황. 3년 앞에 끊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3년. 극한 상황의 절정입니다. 발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다라는 극한 상황의 절정을 표현했다. 사연.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형광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밑줄 쫙 치시고요. 일단 무슨 법? 역설법으로 시험에 무려 7번 기출입니다. 이거 소방지기만 3번 나왔어요. 7번 중에. 2020년 소방국어에 20번 문제로 기출된 바로 그 문제의 작품 마지막 구절 역설법입니다. 그렇죠? 네. 역설에서 6번의 역설법으로 기출된 바로 그 지문이야. 겨울 세모. 여기서 겨울은 비극적 현실. 일제강점기를 말하고요. 강철로 된 무지개 동그라미 별표. 무지개는 희망입니다. 조국 광복을 의미합니다. 역설법이에요. 겨울 속에서도 희망을 봤다는 얘기했죠? 제4연 조국 광복의 희망. 출처 왼쪽의 특징의 3번. 점층적이고 압축적인 시상전개로 강인한 의지를 형성함. 19풀이 두 번째 거 겨울은 체크. 알맹이 밑에 5줄. 6줄.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겨울인 현실을 강철된 무지개로 인식하는데 이는 부정적 현실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화자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 페이지에 핵심 정리 어조.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 주제. 비극적 현실의 초국 의지. 초국은 극복을 말합니다. 다음 56번 서정주 시인의 춘향유문.
이 작품은 춘향의 말 시리즈 연작시의 마지막 세 번째죠. 1번, 2번은 다 봤습니다. 앞쪽에서. 춘향의 말 1이 바로 뭐였습니까? 추천사. 2가 다시 밝은 날에. 바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춘향 유문이 되겠어요. 유문은 유서라는 뜻입니다. 춘향의 유서다. 춘향이가 유서를 보내요. 서브노트. 필기한 거 봐요.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유서 보내는 형식이다. 죽어 저승에 가서 검은 물이 되고 구름이 되고 소나기가 되더라도 늘 도련님 곁에 있겠다는 죽어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문.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제1년 춘향의 작별 인사. 지난 5월 다는 날, 처음으로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푸르던 나무같이, 나무 동그라미. 이 나무는 행복했던 삶을 나타내요. 과거에 행복했던 삶을 나타내.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두 번째는 행복했던 지난날의 삶. 행복했던 지난날의 삶. 3년 앞에 끊어.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는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은 저승이야. 검은 물 동그라미 1번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도 저승이야. 죽음의 세계. 구름 동그라미 2번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이 아니어요. 3년 4년 묶어서 죽음을 초월한 춘향의 사랑. 죽음을 초월한 춘향의 사랑.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불 때 소나기 동그라미 번호 3번. 주목.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정해져 있다. 그거 역시 시험 문제야. 번호단 1, 2, 3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다. 역시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죽어서 검은 물이 되거나 구름이 되거나 소나기가 되기라도 항상 도련님 곁에 머물겠다는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때 이제 번호가 같이 달아지는 게 뭐냐? 2연의 나무랑 같이 번호 달아져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1번이게 되겠지? 네. 이건 나무를 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나무는 과거에 행복했던 삶을 얘기하는 거다. 죽어서도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은 1, 2, 3, 3개 되겠어요. 형광펜 잡고 마지막 밑줄.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거기는 도련님을 말합니다. 제5연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 Endless love. 특징 1번 밑줄. 부드러운 독백 형식 취향. 19풀이 마지막 것 더구나 체크. 알맹이 중간 조금 밑에 줄쳐 끝까지. 이수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힘은 불교의 윤회 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죽어서 천길 땅 밑에 검은 물로 흐르다가 도솔천의 구름이 되더라도 결국은 소나기가 되어 도련님 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주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 57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서브노트 필기한 거 봐요. 40대 중년이 된 소시민의 모습을 늪과 같다고 비유했고요. 20대 18년 전을 회상하며 자책 반성해요. 그 젊은 날에 지녔던 순수한 열정, 별똥별에 비유했습니다. 제본 봐요. 4.19가 나던 해 세밋. 1960년이 되겠죠. 세밋은 연말이란 뜻이야. 한 해의 끝, 연말.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취하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며였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노타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전부 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 올라가 별똥별 동그라미 순수한 열정 되어 떨어졌다. 여기까지 1년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 20대 대학 시절 그 젊은 날의 순수한 열정의 시절 회상하는 거예요. 2열 앞에 끊어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이제 나이가 40대의 중년의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들어온 기성세대 밑줄. 여기서 기성세대는 꿈과 이상을 잃은 소시민 되겠습니다. 꿈과 이성을 잃은 소시민.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밑줄.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야. 순응하는 삶이 돼. 현실에 타협하는 삶. 아무도 이제 노래 부르지 않았다. 밑줄. 순수와 열정을 잃어버림. 순수와 열정을 잃어버림.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크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추러 갔고 클럽 갔나 보다.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여기까지 2년 18년 후의 동창 모임 18년 후의 동창 모임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떠들어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은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토너스 동그라미 자아성찰의 대상 자아성찰의 대상 이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존재예요. 세상은 변했지만 플라토너스 가로수는 예나 지금에 그대로 있다는 뜻이겠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을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형광펜 손이 잡고 5줄 줄쳐 쭉쭉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람에 속삭인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지금 제 중년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세모 늪이 바로 중년이 된 소시민의 모습이 되겠죠. 현재의 처지가 되겠지. 진흙탕에 늪과 같다고 말했어요. 늪으로 발을 옮겼다. 여기까지 마지막 년. 중년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중년의 소시민적 삶에 대한 부끄러움. 줄칩시다. 왼쪽에 특징 1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킴. 슈크풀이 마지막 거 아직도 체크. 오른쪽 페이지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소시민의 삶을 다루고 있다. 핵심 정리 어조. 자신의 삶을 성찰한 어조. 주제. 소시민적 삶과 의식에 대한 부끄러움. 소시민 동그라미 밑으로 하살표 빼서 적어봐요.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 살아가는 나약한 현대인을 우리 소시민이다 이렇게 하기. 다음 58번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1983년 80년대 초가 시대적인 배경이다.
필기한 거 서브노트. 획일적 사고 비판, 전체주의적 삶을 비판해요. 한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급반 학생들은 우매한 민중을 상징하고요. 맹목적으로 따라 읽기를 하는 획일적 삶에 대한 비판이 되겠습니다. 지문. 아이들이. 자, 여기서 아이들 밑줄. 우매한 민중이 되겠어요. 우매한 민중.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끔이 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라고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밑줄 치고 반어법이라고 적습니다. 외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죠. 그쵸? 반어법이야.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1년. 하급반 아이들의 따라 읽기. 하급반 아이들의 따라 읽기. 2연 앞에 끊어. 이 봄날 쓸쓸한 우리들의 책 읽기요. 형광펜 밑줄.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요. 자, 두 번째는 획일적인 삶을 비판. 획일적인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핵심 정리, 성격, 풍자적. 주제,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적 성격 비판. 왼쪽 알맹이 시어의 반어적 의미 중간 정도부터 줄칩시다. 화자에게 하급반 교실의 전경은 바로 이와 같은 전체주의적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 것으로 외우기도 좋아라 읽기도 좋아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독재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큰 소리로 복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교사인 화자가 하급반 수업 시간에 전경을 담담히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이들의 큰 소리로 따라 읽는 하급반 교과서는 질 낮은 사회의 획일성과 전체성을 상징하는 말로 유신 시절에 강요된 획일주의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 59번 생애 감각 김광석. 네, 제목의 생애 감각은 부활, 재생의 뜻이 되겠습니다. 서브노트 필기한 거 봐주세요. 네, 이 시는 실제로 작가인 김광섭 시인이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일주일간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식물인간이 됐다가 극적으로 소생을 하게 되는데 그 극적인 소생의 체험을 노래한 시예요. 바로 병고의 체험, 죽음의 체험에서 일주일간 식물인간이 됐다가 주모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소생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본 것이 이번 실의 창가에 있었던 채송화였어요. 그 채송화를 보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일깨우게 돼. 그런 극적인 소생의 부활, 재생을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문 봅시다. 주목. 이 시는 또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바로 역순행적인 구성이다. 순서가 3년 먼저야. 그리고 4연. 그 다음에 1년, 마지막에 2연이에요. 그래서 3년과 4년은 시제가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 1년과 2년은 바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바로 3, 4년에서 식물인간이 되셨던 병고의 죽음의 체험, 그리고 채송화를 보고 극적인 소생의 순간, 그리고 1년에서는 극적인 소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년. 여명의 종이 울린다. 여명은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 재생, 새벽. 새벽의 종이 울린다. 요거 공감각적 심상이야. 시각의 청각화.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달 기운다.
개가 짖는다. 첫 번째 1년. 재생의 새벽. 재생의 새벽.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4개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4개에서 간다. 두 번째는 재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 재생을 통해 얻은 깨달음. 3년부터 끊어. 3년에서 이제 과거로 해상합니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 무너지는 때 세모 1번. 깨진 그 하늘 세모 2번.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 세모 3번. 황야 세모 4번.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세모 5번 위에 떠갔다. 제3년. 병고의 체험. 병고의 체험. 나는 무너지는 독 세모 번호 6번 다세요. 혼자 서 있다. 주먹. 여봐. 번호단 1에서 6번. 바로 병고의 체험. 죽음의 체험. 일주일간 식물인간이 되셨던 그 순간의 체험을 표현한 거야. 형광펜 손에 잡고 끝에 2줄 줄쳐. 기술계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채송화 동그라미 별표 치고요. 밑으로 화살표 빼서 적으세요. 새로운 삶의 의지를 일깨워줌. 새로운 삶의 의지를 일깨워줌. 그럼 이 채송화는 위에다 번호 6번하고는 확연히 다른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시험 문제 감이 되겠죠. 이거 답 채송화 답해야 돼.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제4연. 새로운 삶의 의지. 새로운 삶의 의지. 그 설명을 듣고 시를 읽어보니까 시가 좀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이해하기 조금 힘든 시였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래쪽 핵심 정리. 주제, 강인한 생명 인식과 생에 대한 의지. 특징, 역순행적 구성. 오른쪽 알맹이에 오탈자 수정 좀 할게요. 그 구성상 특징의 표에 현재가 1년이라고 되어 있죠? 1년 삭제하고 1년, 2년, 1에서 2년으로 고치시고 아래쪽에 과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죠? 2년 삭제하고 3에서 4년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오탈자니까 수정해 주세요. 밑에 알맹이 줄 닫혀요. 시인이 1956년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일주일 만에 다시 소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생에 대한 의지와 감각을 노래하고 있다. 두 연은 시간이 역순으로 되어 있어 2연에서는 깨지는 하늘. 자, 이것도 2연 하지 마시고 3년. 깨진 하늘 장마 흐린 강물로 표상되는 병고의 체험과 극적인 깨어남을 1년에서는 병마에 벗어난 이후에 느끼는 삶의 인식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새롭게 태착이 된 생명 소생의 의미와 자기가 함께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소중한 인식이 잘 형상화 되어 있다. 다음 문학 특강 라스트 마지막 작품입니다. 작품 번호 60번. 신경님의 가을 때 되겠습니다. 서브노트 봅시다. 네, 여기서 갈 때는 부정적 존재로 외적인 흔들림과 내적인 울음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인간의 삶이 갈대와 같다는 비극적으로 인식해서 삶이란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문 보겠습니다. 네, 30번 이후부터는요 굉장히 몰아쳐서 폭풍과 같은 진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작품에 왔습니다. 좀 천천히 합시다. 언제부턴가 네, 물 한 잔 먹고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네, 첫 번째 1년 갈 때의 울음.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갈대의 흔들림. 갈대의 흔들림. 3년 앞에 끊어.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사연 밑줄 최한강팬.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3, 4연 묶어서 인간 삶의 비극적 인식. 내려가서 핵심 정리 주제 밑줄. 삶의 근원적인 슬픔. 비극적 삶의 인식. 왼쪽 알맹이 첫 줄. 이 시는 인간 존재의 비극적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다시 말해 삶의 근원적인 비애를 갈대 울음으로 형상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학특강 종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